서양에서는 우리나라의 밥과 같은 주식, 빵, 그 형태와 종류만큼이나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의 맛은 다양한데요. 바게트빵, 크루아상, 베이글, 와플 등등 말만 해도 입가에 군침이 돌죠. 그런데 이 다양한 빵들은 각각 만들어진 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빵들이 태어난 사건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것은 바로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빵, 파리바게뜨. 네, 바게트 빵입니다. 길쭉하고 딱딱한 바게트를 잘라 버터나 치즈 등에 발라 먹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17세기 프랑스는 앙싱 레짐이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1신분 국왕과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시민, 노동자, 농민이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밀은 가공 숫자에 따라 색과 양이 달라졌는데 가공이 많이 필요하고 양이 적은 흰 밀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빵은 귀족이, 반대로 가공이 덜 된 거친 갈색 밀로 만들어진 빵은 평민의 것이었죠. 이러한 차별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고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무게 300g, 크기 80cm로 빵을 규격화했는데 네, 이게 바로 바게트였죠. 이처럼 바게트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도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빵입니다. 바로 크루아상이죠. 하지만 크루아상은 원래 오스트리아의 빵인데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튀르크에게 수도 빈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한 빵집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피터 벤더. 어느 날 피터는 창고에 밀가루를 꺼내러 갔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피터는 바닥에 귀를 가져다 대고 오스만 튀르크군이 지하 터널을 파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엿듣게 되죠. 피터는 곧바로 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스트리아는 불리한 전쟁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에 기여한 피터는 당시 명문가의 훈장을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이 훈장의 답례로 피터는 오스만 튀르크군의 반달기를 본뜬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빵은 세월이 흘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의 딸이 결혼하면서 프랑스에 전해졌죠.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와 함께 프랑스에 도착한 이 빵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루아상이 되었답니다. 다음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 빵입니다. 바로 베이글이죠. 우유, 버터, 달걀을 넣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거기에 크림치즈와 갖가지 다른 재료를 얹어 먹으면 소용없다는 매우 매력 넘치는 빵입니다. 베이글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빵으로 알고 있지만 베이글은 사실 유대인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17세기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 중에 폴란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폴란드는 오스트리아에 기마병을 지원하는데요.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의 승리와 폴란드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유대인 제빵 기술자에게 등자, 즉 말을 탈 때 발을 디디는 기구를 본뜬 빵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독일어로 등자를 뜻하는 비글, 바로 베이글인 것이죠. 그럼 와플은 어떨까요? 와플은 독일에서 유래된 이름이지만 사실 와플의 벌집 모양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전해지죠. 이건 다른 빵들과 달리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닌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탄생한 빵입니다. 영국의 한 식당 요리사는 스테이크를 부드럽게 하려고 도구를 사용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요. 부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깜빡하고 실수를 했는데 바로 굽고 있던 게 고기가 아닌 와플 반죽이었다 합니다. 때문에 와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됐는데 그 홈 때문에 잼과 시럽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가 나요 지금의 벌집 모양의 시초가 되었다 해요. 우리나라의 밥과 같이 서양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빵. 그만큼 사람들과 밀접했기 때문에 다양한 빵은 서양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스토리시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